안녕하십니까, 고용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의고사를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자. 그래서 이제 연재 강의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친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이제 뭐 나름대로 분석은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제 관점에서 좀 이제 지문을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문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한번 좀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뭐 상단에 잉크가 걸려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총평이랄까, 아니면 또 전적인 뭐 중요한 문제 풀이는 간단하게 풀이한 것은 제가 현장 강의 버전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따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요 지금 수업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히 본인이 이제 분석한 내용하고 또 제가 읽어가는 내용, 그다음에 또 각 지문 파트별로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좀 유의될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다르게 독서법이라든가 뭐 독해법을 따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제 영상 보시고 조금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 지문들 좀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자, 또 이 양반은 지금 지문을 어떻게 또 읽어가고 있나, 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그래요. 예, 첫 질문, 지금 화면이 이렇게 다르게 둘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옆에다 지문을 띄워놓고 필요한 내용들은 옆에다 이제 써가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지금 첫 번째 지문은 독서론입니다, 그죠? 1번부터 3번까지 독서론. 자, 이 독서론 지문은 지금 여러분 보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 푸셨을 테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번 문제였어요. 이 1번 문제. 사실은 이제 예상치도 못한 거죠. 예상치도 못했던 1번 문제에서 1격을 맞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요 지문을 천천히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독서로는 원래 이제 2014학년도, 그러니까 A형과 B형으로 나눠지던 그 즈음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이제 메타 독서죠. 독서 시간에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글을 한두 문제 정도를 집어넣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 위치는 어디였냐면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작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부터 30번까지가 독서였는데, 이때 맨 마지막 29번, 30번 정도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로 배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교훈적인 역할은 하죠. 지금 이제 이 지문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나도 오히려 부족한 거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매튜어가 진짜 대박.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을 보셨겠지만, 보셨던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하면서 막 찔리고 막, 어릴 때 엄마가 책 사줄 때 열심히 책 좀 읽을 걸, 이랬던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여기는 이 글이 교훈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적합하진 않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1, 2년 정도 여기 하다가 바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지문이 언제까지 또 다시 이렇게 1번부터 3번 위치에 있을지, 그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쪽에 있는 가나가 긴 지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지문이 마땅치가 않아요. 세 문제짜리 지문을 넣는 게 좀 마땅치가 않고,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이나 기술 지문, 뭐 경제나 법 지문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이거 무조건 다 부담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평가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 수능까지도 출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 독서로는 여러분이 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좀 이제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독서로는, 이거 좀 확대를 할까요? 네. 이 독서로는 항상 독서에 대한 어떤 방법, 독서에 대한 방법이나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성, 얘가 주는 의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 주는 글이었어요. 다만 이번 지금 6월 평가원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열거하는 글에서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된 게 이번 시험에 조금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는 좀 한 편의 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한 편의 글을 만들려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조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무작정 갈겨서 열거되어 있는 정보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한 편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지금 여기는 이 글을 읽을 때 말이죠. 여기 나온 이 정보는 핵심 정보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보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이, 하나하나 파악을 해두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책을 읽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럼 나오면 그 읽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오는 것마다 밑줄 이렇게 쳐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좀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읽기,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자, 처음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화제를 나열하고 있어요. 화제를 나열하고 있어.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나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자, 첫 번째 기능은 필요한 건 읽기 기능이야. 두 번째, 어휘력. 두 번째, 그 다음에 읽기 흥미나 동기. 요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 여기서 이러한 요소라는 건 결국 1번부터 3번까지 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 요소를 잘 갖춰야 된대. 그 중에 읽기 요소들 중에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자, 연구들에서는, 자, 이 중에서 이제 뭘 했냐면, 읽기 요소 중 어휘력 발달이니까 2번으로 간 거야. 어휘력 발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화제를 쭉 뭐 해준 다음에 열거해 준 다음에 여기서는 그 화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지금 그런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중에서 그 중에서도 어휘력 관련된 거 요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췄다. 이해가 됐죠? 요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휘력 발달에 대한 것만 요렇게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차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결국에 이 차이는 뭐 한다고? 읽기의 양과 관련이 된대요.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들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버린 격차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읽기의 양이 앞에 나왔던 어휘력 발달과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문단 내용이야.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매튜 효과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어. 여기서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 이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앞에 있는 말하고 대치시키면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는 어휘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독서의 양이지. 그리고 그 독서의 양이 더더욱 더 어휘가 커지는 거니까 이 말을 하자면 결국 어휘력의 상승은, 어휘력이 많은 것은 독서의 양의 증가가 되고 반대로 독서의 양의 증가는 어휘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는 요 사회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개인 안에도 그마다 시기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튜 효과로 항상 설명하는 것은 아니래. 그래서 나온 게 뭐였냐면 3번. 3번이 뭐였지? 2번 말고 3번이 뭐였지? 그렇지. 읽기 흥미나 동기죠. 그죠?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도, 자, 읽기 기능은 뭐였어? 읽기 기능은 1번이었지. 여기서 1번 다시 나와. 읽기 기능. 이렇게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이건 3번이야, 높은 경우에 이것의 읽기 기능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들은 이 메테오가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어휘력 말고 여기 나오는 2번과 3번 요소의 경우엔 이런 건 일정 정도의 뭘 가진다? 한계점을 가진다는 거야. 시기도 다르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메테오가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그릴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읽기 요소란 읽기 기능, 어휘력, 그리고 읽기 기능, 어휘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지? 읽기 흥미나 동기. 읽기 흥미나 동기.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보세요.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정답 1번이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1번인데 왜 1번이냐? 읽기 기능이 1번, 어휘력이 2번, 읽기 흥미나 동기가 3번이야. 자, 여기서 잘 들어봐. 요렇게 화제가 나열되는 경우에, 화제가 되도록이면 나열되면 이 나열되는 화자에다가 지금처럼 번호 달기 하세요. 그럼 좀 더 쉬워져요. 1번, 2번, 3번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구분하기 쉽잖아. 그럼 읽기 기능이 1번, 어휘력이 2번, 읽기 흥미나 동기가 3번이 되는 거니까 이게 포함되는 구조가 안 되지. 맞지? 포함되는 구조가 안 된다고. 굳이 얘를 맞는 말로 고치자면 읽기 기능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읽기 요소가 들어가야지. 이해됐어? 아니, 이 문제를 왜 틀리냐고 차근차근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요렇게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에 요렇게 지금 어휘가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돼 있으면 되도록이면 번호를 조금 달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해됐죠? 번호를 달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메테오가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다 그랬는데, 메테오가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 더 잘 읽게 된다는 건 어디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 메테오가는 읽기 요소를 다 할수록 잘 읽게 되는 건 메테오가 때문이다. 여기 나오지. 그래서 2번 맞고, 자 2번이 맞고요. 2번은 몇 문단? 1, 2, 3문단. 3문단에 나오죠. 그 다음에 메테오가는 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자, 사회에 사용되는 개념, 이것도 3문단 있었지. 읽기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자,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1, 2, 3, 4문단, 이 네 번째 문단이죠. 네 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4문단에 읽기 연구에는 메테오가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메테오가를 통해서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마지막 문단 5문단에 보면 나오죠. 그죠? 5문단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오지 5문단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조금만 치울까?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 나타나는 메테오가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 A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휘력이 발달하면 여기서 읽기 양이 관련 이게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어휘력 수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하자면, 자, 기억은 아까 전에 뭐였지?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이지. 그럼 이건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이고 얘는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두의 차이는 결국 글을 읽기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읽기의 양이 적지만 틀렸죠. 니은은 학년을 갈수록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격차가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죠. 가능성이 줄어들죠. 니은은 학년이 올라가면 기억에 비해 적은 노력이로도 아니죠. 적은 노력 안 됩니다.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결국 읽기의 양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번 갑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3번 문제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랬잖아. 도식하면 이렇게 돼. 보기를 통해서 A를 뒷받침. 그러면 답의 근거가 당연히 어디 있겠어? 이게 답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는 이 3번 문제는 뭘 보고 푸는 거다?
여기는 이 보기가 답근 거다.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 공동체 내 언어 상호작용에서 발달한다. 자,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하게 된대. 따라서 조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야. 즉 상호작용이 나오지, 그지? 그러므로 개인차, 개인한, 개인적 성향 이런 거 다 안 돼. 혼자서도 안 되고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개인한, 개인차, 뭐 개인적 성향, 혼자서 안 되고 사회적 환경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까 했지만 이렇게 화제가 나열되는 경우는 반드시 번호를 달아서 정보를 처리해 두자. 번호를 달아서 정보 처리를 해두면 요런 문제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만 보고 풀지 마시고 되도록 문장 단위로 찾아주는 연습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1번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오늘 지금 이따가 계속 이제 뒤에 이어서 다른 지문 하겠지만 이번 지금 6월 모의평가의 핵심은 1번 첫 번째 문제에서의 어떤 정답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성적과 직관됐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이 문제들을 풀 때, 사실일치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조금 돌아가서 정확하게 문장 단위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파악을 할 때 단어나 구절 단위대로 파악하지 마시고 단어나 구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여기에 읽기 기능 있어, 어휘력 있어, 이거 있어, 아까 이거 나왔어, 지워. 이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3번이나 5번 이런 데 가지고 합리화했단 말이지. 그래서 단어나 구절이 나오면 단어나 구절대로 파악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문장 단위로 확인해주는, 문장 단위로 확인해주는 습관, 이런 습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1번부터 3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